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 변수, 이 변수 하나로 부동산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5월 29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두 번 정도 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창원 총재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뒤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2025년 5월 이후에 7개월 넘게 2.5%의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환율, 물가, 부동산의 불안 지속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서울 집값이 1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미쳤다고 했는데 그거 고점도 넘어버렸어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12월 기준으로 2.3%가 나왔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환율이 크게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평균 환율 1,422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강큰 한국은행 총재는 없을 거예요. 물론 경제가 안 좋으면 이런 부작용 다 무릅쓰고 금리를 낮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명분조차 없어요. 왜? 저성장에 따른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 경제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 미만의 성장률 나오는 건 다 알았는데 내년에 어떨 것이냐? 지금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2%가 넘을 것이라는 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이제 잠재 성장률 넘는 수준의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2.5%의 기준금리는요, 한 10에서 15년 정도 장기 평균을 보면 좀 높은 수준인 건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는 2.5%에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아니다, 금리 인하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고민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물론 본인 포지션에 따라서 기대치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가보유자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고, 전세거주자는 금리 인상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동결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제 경험상 보면요, 이런 국면은 좀 자가 보유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은행의 생각은 어떨까요?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보면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한국은행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사, 하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사 속도 시기는 유연하게 결정. 실제 11월에 금통위가 열렸을 때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1명 있었고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많은 언론에서 야, 금리 인하는 끝났다, 이제는 동결만 있다, 아니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라서 미국이 낮출 때 대한민국이 동시에 낮추는 건 아니지만 방향 자체, 미국이 좀 연속적으로 낮출 경우에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미국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낮추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4월과 9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3.25%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거라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월부터 시작되는 변수가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5월 15일까지 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팍팍 낮추지 않는 제롬 파월 의장을 무능하다고 표현을 하고 빨리 해임시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달에 패드 의장 후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2명의 후보진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준 의장 교체는요, 올해 3대 경제 변곡점 중 하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금리 인하 원에 동의하라면 연준 의장 될 수 없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는 거 원하냐 하는 인터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원한다까지 이야기를 했고, 새 의장은 나의 이런 생각을 경청해야 된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후보 중 한 명인 케빈 해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금리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에 미국 실업률 지표나 아니면 이제 근원 CPI를 보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 안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자기가 약간 침체를 유도하면서까지 결과를 만들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2019년 상황 기억나세요? 자, 미국 통화정책의 한국 부동산 시장 영향 사례가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2026년 하반기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2019년 어땠나요? 상반기 땐 집값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유일하게 집값 약세가 나타날 때가 2019년 상반기였어요. 금리 인상 흐름이었고, 여기에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리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약세가 나타났고, 잠실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때 일시적으로 한 15에서 20%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란 기억나시죠? 반면에 하반기는 어땠어요? 하늘 높이 치솟 샀었죠? 왜? 금리가 1.75%에서 1.26%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장 참여자들이 2% 이상 갈 것이다 예상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 믿으면서 너도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2019년 양적 완화 대잡이 나오냐? 유동성 장세 올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생각하냐? 연 1% 이하까지 되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추세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수준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은요, 이미 쌓여있는 막대한 현금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예금금리도 동반 하락하거든요. 예금금리 하락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주식, 코인,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매매 전세 수요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은 실소자의 시장 참여를 늘리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수준일 때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수준에서는요, 더 많은 대중의 참여 그리고 더 넓은 면적의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5월 이후 미국 연준 의장 교체 영향도 고려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지금보다 유동성이 풍부한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아무래도 그동안 덜 올랐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전세 가격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 영향에 따른 수요 증가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상황은 이런 애매한 금리에서 대출 보유자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것,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2019년 상황이 또 한번 재현될지 제가 영상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3일 멤버십 영상에서 현재 상급지에서 일어나는 상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현재 상급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상급지 아파트가 언제 반등 타이밍이 올 것인지, 그래서 매수를 대기 중이시거나 갈아타기 준비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반등 타이밍이 빠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비규제지역 핵심 역세권 6곳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비규제지역 역세권 5곳에 대해서 총정리 드렸습니다. 좀 움직임을 빨리 하신 것을 추천드려요.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